만약에 말이죠. 나한테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능이 있다면 그걸로 어떤 운명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 문고리를 쥔 사람이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잊어버린다면요. 아,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문헌 창세기 40장을 통해서요. 재능이 인간의 변덕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이집트의 감옥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공간이죠. 네. 이곳에 세 남자가 놓여 있어요. 한 명은 억울하게 갇힌 젊은 히브리 노예 요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 권력을 누렸던 파라오의 최측근들이죠. 그렇죠. 이들의 운명이 하룻밤의 꿈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저희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속성, 또 인간 심리의 그 복잡한 이면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와, 꿈을 맞췄다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꿈을 둘러싼 각 인물들의 아주 절박한 선택과 계산,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자, 그럼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냥 고위 관료라고만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들의 역할이 당시 이집트 왕궁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나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냥 와인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왕의 음료에 독이 들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파라오의 목숨을 손에 쥔 최측근 경호 책임자이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죠. 와,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뢰를 받던 인물들인데 그런 그들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야. 그 낙폭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최고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이 하필이면 요셉이 이미 갇혀있던 그 감옥, 그것도 시위대장의 관할 아래 있는 곳으로 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시위대장은 또 요셉에게 이 두 사람 시중을 들게 하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운명의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뭐랄까 결정적인 설정인 거죠. 아, 하나의 장치군요. 네. 만약 요셉이 다른 감옥에 있었거나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에 갇혔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두 사람을 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발견해요. 네. 그래서 묻죠. 두 분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서 요셉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자신도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처지잖아요. 그런데도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먼저 다가가서 묻는 그런 공감 능력을 보여주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결국 거대한 사건의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소 였어요. 네, 고대 사회에서 꿈이 중요했다고는 하지만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큰 근심거리였을까요? 이건 현대인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요. 신의 계시이자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으로 여겨졌어요. 아, 예언이요? 네, 특히나 불길하게 느껴지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둔다는 건 뭐랄까 시한폭탄을 그냥 안고 사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아, 그런 절박함이 있었군요. 바로 그때 요셉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대목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이 그냥 겸손하게만 들리진 않더라고요. 정말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맞아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나요? 네, 첫째는 물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에게서 온다는 겸손함의 표현이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 내가 할 해석은 내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신의 뜻이다. 아, 그러니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일종의 면책선언이기도 합니다. 면책선언이요? 와, 네, 나중에 나올 그 끔찍한 해석을 위한 복선인 셈이죠. 그러네요. 처음부터 이 해석의 권위를 신에게 넘겨버림으로써 자신은 그냥 전달자일 뿐이라는 입지를 딱 확보하는 거군요.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꿈 내용이 아주 생생하고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거기서 싹이 돋고 꽃이 피더니 순식간에 포도가 익는다는 거죠. 그걸 따서 즙을 낸 뒤에 파라오의 잔에 담아서 바쳤다. 모든 과정이 성장과 결실 그리고 회복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나무 싹이 터서 바로 열매를 맺고 그걸 파라오에게 바치는 이 속도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 꿈의 어떤 상징이 복권이라는 해석으로 바로 이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3가지와 파라오의 잔입니다. 요셉은 망설임 없이 3가지는 사흘이다라고 풀어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징, 파라오의 잔을 다시 그의 손에 올렸다는 이 행위, 이건 그 관원장의 직무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일이니까요. 네. 따라서 사흘 안에 당신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왕에게 술을 올리게 될 것이다. 아주 명쾌하고 희망적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천상의 목소리였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그냥 좋은 소식만 전하고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자기 석방을 위한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좀 말씀해 저를 꺼내주십시오. 이게 좀 계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걸 계산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기회 포착으로 봅니다. 기회 포착이요? 네, 요셉은 자신의 이 신비한 능력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건 뭐 오늘날의 네트워킹의 원형과도 같아요. 아, 네트워킹.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걸 기반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감옥에서 그냥 썩어 나갈 수만 없다는 한 인간의 절박함이 담긴 가장 현실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신의 무고함까지 호소하면서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복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희망적인 해석을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은 나도 살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했겠죠.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자기 꿈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그 꿈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흰떡이 담긴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네, 괜찮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머리 위 광주리의 음식을 다 파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이 생산과 드림의 이미지였다면 이쪽은 상실과 빼앗김의 이미지네요. 정확합니다. 정성껏 만든 결과물을 엉뚱한 존재에게 약탈당한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죠. 새 광주리는 앞선 3가지처럼 똑같이 사흘을 의미해요. 구조는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손으로 직접 파라오에게 잔을 드렸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파라오에게 음식이 가기도 전에 새들에게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그의 역할 수행이 실패로 끝난 거죠. 요셉은 이 불길한 상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해석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렇죠. 조금의 위로나 완곡한 표현도 없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죠.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고 나무에 매달 겁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같은 방에 있던 3사람 사이에 흘렀을 그 정적을요. 끔찍하네요. 한 명은 인생 최고의 소식을, 다른 한 명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의 공기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처음에 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을 그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건 자신의 감정에 섞인 저주가 아니라 그저 꿈이 보여주는 상징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거죠. 꿈에서 음식을 쪼아먹던 새가 현실에서는 시신을 뜯어먹는 새로 바뀌는 끔찍한 대칭을 이루는 해석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대비네요. 자, 이제 2개의 예언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는 희망, 하나는 절망. 이야기는 빠르게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정확히 사흘 뒤 파라오의 생일잔치가 열리죠. 네, 고대 왕의 생일은 종종 대사면이나 처형이 집행되는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네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잔치 자리에서 감옥에 있던 2 관원장을 불러내요.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대로요. 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다시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인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글자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요셉의 능력은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의 말대로 됐으니까 이제 그에게 한 줄기 빛을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만 움직여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폐하, 제가 옥에 있을 때 정말 신통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그렇죠. 요셉은 아마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감옥문만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가장 허무하고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 그 마지막 문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허무하네요.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건망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잊을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인 혹은 심리적인 망각에 가깝죠. 의도적인 망각이요? 네. 한번 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죠. 그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돼서 화려한 권력의 세계로 복귀했습니다. 네. 그런 그에게 죄수 신분이었던 요셉,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트라우마,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다시 그 어두웠던 과거로 끌어들이는 불편한 일이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생명의 은인인 동시에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증인이기도 했던 거죠. 아, 증인이기도 했네요. 네. 그는 요셉을 잊음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를 지우고 나는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그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저 귀찮고 껄끄러운 과거와의 연결고리였을 뿐이죠. 듣고 보니 정말 잔인한 현실이네요. 요셉의 비범한 재능은 미래를 정확히 꿰뚫었지만 정작 자신을 구원해줄 인간의 마음, 그 변덕과 이기심은 꿰뚫지 못한 셈이군요. 그렇죠. 가장 확실해 보였던 인간적인 약속이 가장 먼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과연 신적인 재능인가? 아니면 그 재능을 알아보고 기억해주는 인간의 의지인가? 요셉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후자가 훨씬 더 어렵고 비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꾼 2개의 꿈이 어떻게 극과 극의 운명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예언의 끝이 어떻게 허무한 망각으로 끝나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 개인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 가치를 인정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시스템과 사람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사라지자마자 자신에게 희망을 안겨준 존재를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어쩌면 생존자의 본능적인 자기보호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구절, 그를 잊었더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남겼나요?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으네요. 만약 당신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이었다면 당신의 화려한 새 출발을 위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요셉을 기꺼이 다시 찾아 나섰을까요? 아니면 당신 역시 그를 잊는 쪽을 택했을까요? 정답은 없는 꽤나 불편한 질문일 겁니다.